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하기를 권해요. 연구실 선배들한테 이제 실험도 배우고 논문 읽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 그건 언제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진짜 그거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교수님이 넌 이런 거 연구한 거 어떻게 보니 권유에 의해서 그 연구 주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국엔 이 실험실에 급한 일을 하게 될 텐데 랩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제 경우에는 솔직하게 인턴 과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디서 알아보고 지원을 하는 건지 좀 이런 걸 소개 가능하실까요?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학부생으로 연구를 참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실험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교에서 방학마다 모집을 합니다. 그럼 또 이력서 확정하고 자기소개서 써서 하면은 교수님들이 보고 얘는 같이 우리가 가르치면서 대학원 생활이 어떤 건지 보여주면서 실험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어떤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 월 30만 원 혹은 그 이상 정도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연구실 선배들한테 이제 실험도 배우고 논문 읽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대학원에 가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주투는 언제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지 약간 프로페셔널 일은 하진 못해도 아직은 뭐 엿보고 시키는 거 몇 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몇 개 좀 이렇게 해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하기를 권해요. 그래야 대학원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고 내가 대학원 생활과 과연 맞는가 그런 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그것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2번 했는데 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보통은 이제 방학 때 그런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교수님의 실험실에서 연구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이 경우 월급 같은 경우에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 너 와서 한번 배워봐 너 자리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학부 연구생을 할 수도 있죠. 자기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꽤 많습니다. 보통은 생명 관련 과인 것이 맞으나 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뇌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심리학, 뇌를 모델링한다고 하면 전자공학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건데 그런 분야일수록 정말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에서도 이런 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거고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연구활동을 계속하고자 그런 실험실에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 강점도 있어요. 인간의 조직 샘플 이런 걸 다룰 수가 있으니까 채취할 수 있고 MD 자격증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연구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접근성이네요. 내 연구 대상에 대한. 인간 샘플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논문도 인간 샘플로 실험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연구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언제 어느 시기에 정하는지 학업 계획서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거 연구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한 게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겠으나 뭐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 실험실에 급한 일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연구 주제라는 거는 내가 석사학위를 어떤 연구로 받을지 박사학위를 어떤 연구로 받을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그거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교수님이 넌 이러이러한 거 연구한 거 어떻게 보니 권유에 의해서 그 연구 주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일들 그것이 내 연구 주제냐? 라고 하기에는 그 일의 종류도 다양하고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대학원 들어간 1년 반에서 2년이다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석박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석사과정의 경우 2년 안에 보통 모든 게 끝나니까 제 석사과정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연구 주제냐면 그런 건 아니고 연구 주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하고 이건 이것대로 진행이 되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어떤 랩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제 경우에는 솔직하게 좋아요. 뭐 교사적인 답변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없던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뒤틀린 일도 있어서 술 마시면서 멱살 잡고 술 먹게.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라던가 화목함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선배분들도 비슷한 그런 의견을 취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저보다는 조금 교수님을 덜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있어요. 그래도 교수님이 어떤 과학자로서의 자세라던가 자질, 일에 몰입하시는 부분 그런 것들을 실험실 사람들은 다 높게 평가하고 다만 이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쩌저쩌 불가피한데 이제 일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지도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좋다고 생각하시고 있다. 네 정말 그렇고 저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둔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혹시? 꽤 많죠.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